여러분, 밀값이 폭등한다. 와,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폭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거. 예. 급등이 아니라 폭등이잖아요. 예. 폭등이라는 말은 놀라울 정도로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올랐길래 그러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연초 대비 밀값 상승률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60%나 올랐습니다. 정확히는요. 59.94%가 올랐어요. 59.93%. 연초 대비입니다. 지금이 5월입니다. 5월. 연초 대비해서 60%가 올랐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입니다. 1월 3일 날 유럽 밀 가격이 톤당입니다. 274유로였습니다. 그런데 5월 16일 현재 438.25유로입니다. 이게 59.94%가 폭등한 수치입니다. 59.94%. 이게 여러분 시간이 말입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밀값의 폭등은 더 심각해진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과연 여러분 빵집 괜찮을까요? 국수집 괜찮을까요? 라면은 어떨까요? 칼국수는 어떨까요? 이게 뭐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이 60%지 여러분 60%가 오르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가격으로 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유럽 밀 가격만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국제 밀 가격도 지금 연초 대비하면 적어도 40% 이상은 다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인도까지 밀 수출 금지령을 내렸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시장의 위험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 유럽입니다. 당연히. 근데 유럽은 전쟁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산하는 것은 1억 3,650만 톤을 생산해요. 근데 이게 유럽이 어디서 생산되느냐? 주로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아니면 러시아 이렇게 생산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생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전쟁 중이죠. 생산이 아무래도 더뎌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말입니다. 파종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국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은 1억 3,500만 톤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국은요. 이게 수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중국 인구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중국 인구도. 오죽했으면 인도가 점유율이 14% 정도인데 1억 850만 톤인데 이게 수출 금지령을 내릴까요? 수출 금지령. 러시아는 800만 톤이에요. 러시아는 800만 톤. 미국은 4,705만 톤이고요. 캐나다 3,300만 톤.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유럽, 러시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부 난리거든요. 게다가 여러분 인도는 지금 가뭄이 장난이 아니래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여러분 새가 날아가다 떨어진대요. 왜? 가뭄의 더위 때문에. 가뭄의 더위 때문에 새가 하늘을 못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떨어져서 그늘을 찾아서 움직인다. 새들이 120년 만에 폭염이라고 합니다. 120년 만에 폭염. 그러면 인도는요 밀 생산이 진짜 흉년 중에 최악의 흉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빵집은 어쩌라고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저께 우리 빵야빵야라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구독자분이 빵집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서서 본인이 말입니다. 국산 팥을 가지고 호미를 넣어서 단팥빵을 만들었습니다. 지인 단팥빵이라고. 그 하나에 2,500원 하더라고요. 하나에. 좀 비싼 거는 팥하고 다른 것이 더 들어갔을 때 뭐 밤이 들어갔다든가 그렇게 들어가면 이게 3,100원을 하고요. 저는 그게 저거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제 느낌이 사실 방송하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밀값을 조사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것은요 비싼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참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 물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상상을. 빵값만이 아니라 제과점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편의점에 가면 과자 수두룩 갑니다. 밀가루로 만드는 거 천지예요. 그러면 과자도 다 오르죠. 우리 국민 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라면 또 폭등할 겁니다. 라면. 진짜 장난 아니게 올라갈 거예요. 거기다가 칼국수나 국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요 물가가 올라가는 게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요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 견뎌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4월에는 4.8%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5월에는요 5%가 넘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5%가 넘는다고 하는 게. 그 정도로 말입니다. 물가 상승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에 어떻게 하면 적응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요. 그 고민의 끝은 반드시 말입니다.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올랐다고 소비 안 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요. 또 가게 입장에서는 밀가루가 엄청 올랐는데 난 못 올려? 측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 저는 그게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일반 소비자 우리는요 거기에 대한 착한 소비 정도까지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결국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은요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게 충격이 커질 거고요. 그것을 줄이려고 하면 실물을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물.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상황이 참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